3월 중순에 중국 실물 지표들 CPI가 발표되고요. 3월 19일 날 FOMC가 있어요.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1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요. 이때가 최대 분수령이다. 단추만 하나씩씩 잘 끼워진다면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림이라서 전 이번 조정에서 잘 잡아보자. 잘 잡으면은 4월, 5월, 6월 달까지는 편안한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에도 좀 강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번 코스피가 2670 가는 것도 되게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딱 2달 반 만에 310포인트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3000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시장 마감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는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쉬고, 그리고 반도체는 뭐 대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외국인 매매 어쩔 수 없이 좀 빠진 영향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반등을 이어가면서 좀 낙폭을 만회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왜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그렇게 빠졌는데 왜 코스피는 선방했을까? 순환매 이유도 있지만 잘 보시면 지난 주말 미국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랑 서비스 PMI가 되게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초록색이 서비스 PMI예요. 네. 이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조업 PMI는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미국 제조업 경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쪽이 선방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코스피 낙폭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지켜줬고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급격한 하락보다는 2600선 전후에서 좀 단기 지지라고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는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게 너무 반갑다는 걸 깔아두고 네, 네. 작년까지만 하면 미국 빠질 때 우린 더 빠지고 그렇죠. 오를 때는 같이 못 오르고 네, 그랬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단 말이죠. 네.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된다고 갑자기 증시가 아예 그쵸. 새 판이 짜지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전 거리에서 네. 다음 거리로 옮겨지는 건데도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계속 올라갔고 3% 성장을 계속했던 상황에서 예. 이게 조금 삐그덕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미국만 일방적으로 좋았던 시장에서. 그런 와중에 1월 초부터 시장에 나타났던 현상은 제조업 경기가 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3개월째 상승이거든요. 서프라이즈고. 예. 그리고 한국 수출도 견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 와중에 달러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110포인트까지 가는 게 이제 107, 106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했던 달러가 좀 진정되면서 좀 로테이션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비싸다. 자, 요 그림 보시면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인도나 여기 한국이거든요. 한국이나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이 모멘텀이 그렇게 차별화되지는 않는 모습이고.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 PBR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ROE가 높다라는 이유로 고밸류를 정당화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 그림이 있어요. 12개월 선행 EPS가 23년부터 작년까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근데 1월 초부터 이게 멈추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있을 때는 고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익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 줘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떨어지던 한국 이 선행 EPS는 좀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와중에 또 하나 볼 것은 그동안 미국 이익을 끌어온 게 IT, 특히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하드웨어, 반도체, 전기 장비 및 부품이 60%가 넘습니다. 그럼 달러 강세 여파가 실적으로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이제 비싸지는 건가? 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S&P 500과 나스닥으로 ETF로 1000억 달러가 자금이 쏟아져 들어갔어요. 네.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다 돈이 빠져나갔는데 유일하게 돈 들어간 데가 미국.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부터 이렇게 꺾이고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했던 미국 경기, 일방적으로
좋았던 미국 기업이익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름이 커지고 유동성이 미국에서 좀 이탈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 쪽으로 좀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도 그런 전망을 드렸었지만 최근 흐름 보면은 글로벌 IB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부터 난US를 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올 정도로 좀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US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러면 미국은 너무 비싸다라는 게 지배적인 네.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기존 과거를 보면 이익 추정치가 어쨌거나 지수를 끌고 가는 맞습니다. 모양새였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 추정치의 기울기가 조금 죽다 네. 보니 네. 아 이럴 거면 다른 쪽으로도 한번 그쵸. 눈을 돌려보자.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우리는 쌌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느낌이 싼 게 매수의 이유는 될 수 없어라는 그렇죠, 분위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계속 비쌌어요. 근데도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익이 좋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는 시그널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이게 정체되면서 좀 불안불안해졌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뭐 안 가져왔는데 한국 선행 EPS가 예. 지금은 더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 수출이나 환율 효과들을 보면은 1분기 이익이 더 나빠질까? 그런 의심이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 12개월 선행 EPS는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미국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둘 간의 로테이션이 나오기 시작한 게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실적 쇼크라는 거. 또 하나 1분기 실적은 웬만해서는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면서 비쌌던 것들은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인도 이런 쪽들은 되게 부진하거든요. 예. 반대로 홍콩, 한국, 중국은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야, 밸류에이션 비싼 거는 성장이 계속되는 거야. 야, 싼 거는 안 좋아. 성장이 없어. 라고 했는데 최근 중국 경제 지표도 돌고 한국 경제의 수출을 견조한 상황에서 4분기 실적 쇼크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실적이 더 나빠질까? 터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심이 들어오면서 실적 변화가 아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비싸다, 싸다를 성장을 빼고 놓고 보게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의가 됩니다. 네. 외국인들은 왜 동의를 안 하고 있을까요? 아,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잖아요. 예. 원달러율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뭐 달러 인덱스보다 원달러율이 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같이 빠지곤 있지만 달러는 퉁퉁 떨어지는데 원달러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인 현물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3월 31일 날 국민호가 제기되잖아요. 예. 그걸 앞두고 아직까지는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뭐 국민호가 제기되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네. 국민호가 제기되면은 롱숏이나 해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적극성을 띠기보다는 선물 가지고만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 2670까지 때도 선물로 조 단위로 끌어당겨서 2670을 보냈고 맞습니다. 지금은 선물로 눌러놓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업종별로 흐름 본다면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들은 좀 사들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을 좀 팔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은 좀 매도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거 그림맥을 보시면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고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이긴 합니다. 코스피 보면은 빨간색이 2월 외국인 누적 순매수인데 매도 우위이긴 한데 반도체, 뭐 방산, 기계, 운송, 소매유통, 철강 이런 것들을 사는데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조선, 금리가 하락하면 좀 불안한 은행, 관세 이슈가 계속되는 자동차, 화학, IT 가전, 2차전지 이런 쪽들을 여전히 팔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사면서 나머지는 더 파는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가격 밸류에이션 메리트나 그 조선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반도체로 쏠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동성 한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제기됐으면 롱숏 펀드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텐데 지금은
온리 롱 펀드만 들어오다 보니까 얘를 사기 위해선 쟤를 파는.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살려면 저걸 팔아야 되는 예.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공매도에 뭐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보자면 사실 상법 개정 이야기들까지 네. 더 한다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전략이나 룸은 외국인 입장에선 그때가 더 클 테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찝찝하게 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네.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네.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나쁜 쪽으로 찝찝한 건 아닌데 관세 이슈 있잖아요. 네. 시장이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안 믿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기보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라는 네, 느낌이고 네, 네. 또 한 가지 뭐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뭐 주요 전략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논리수를 외친다는 건 네.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관세 이슈에 대한 증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저희는 하반기는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관세 부과 액션이 취해지면서 물가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상고하절을 전망하신 네, 그 네, 네. 이유였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명확한 거 하나 있죠. 협상 카드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청문회에서도 말했던 것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말했고요. 예.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도 제재가 아닌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주객이 바뀐 거죠. 우리는 관세 부과만 좀 어떡하지 큰일 났어라고 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걱정했던 상황에서 그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4월 1일 뭐 권고안 내는 거 시점까지 미뤄놓은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 4월 1일 날 돼서 4월 2일부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약 한 달 정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미국 관세 정책의 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이미 역사적 고점에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이만큼 컸던 상황에서 한 3개월 남았네? 그럼 이게 내려갈 수 있겠죠. 네네. 지금은 뭐 영향이 없다 그거보다도 너무 걱정했던 상황이 좀 진정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난유에스 쪽이 그 걱정들 때문에 이만큼 눌려 있었던 게 좀 되돌려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유예됨에 따라서 이만큼 걱정들이 좀 내려왔고 이만큼 눌렸던 증시는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이건 객관적인 근거는 아닙니다만은 트럼프도 주식시장 신경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고꾸라지거나 무너지게 관세 이슈로 네. 자기 정책으로 고꾸라지게 만들지는 않을 맞아요. 거다라는 막연한 네.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을 하고 미국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가 잘 돼야 될 것이고 네. 한국과는 달리 주식의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주식 증권이 무너지고 주식이 무너지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그렇죠. 벌어지죠. 예. 원하는 사이클을 못 돌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관세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증세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지금 관세 그리고 러우 전쟁 막 이렇게 외부로 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많이 모아서 그거를 뭐 소득세도 인하해주고 법인세도 또 인하해준다잖아요. 네. 그거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미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증시를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소득세라든지 이런 쪽들 일단 소득세가 돈을 잘 벌고 잘 써야지 그렇죠. 세수가 거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는 당분간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예. 불안불안해도 무너지지 않는 장세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혹여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리포트 제목이요. 네. 코스피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네. 가자 해도 약간 아쉬울 판에 이거 어떤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전망이에요. 3월 전망. 그러니까 가자 하고 있었는데 네. 가자 하면 목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러잖아요. 아, 좀 쉬었다 가자. 목도 축이고 뭐 에너지 보충도 좀 하고 예. 그러고 가야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가자 하다 보면은 뭐 2,800에서 꼬꾸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레벨 왔으니까 좀 쉬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코스피가 꽤 왔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여드리면은 2660, 70선이 1차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월간 전망이나 그런 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4년 이후 평균 레벨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왔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도 2000년 이후 평균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너무 딥했던 거,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은 일단 정상화되었다는 수준이 2670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불안해했던 거는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요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 보시면 이게 가끔 보여드리긴 하는 건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를 해서 이게 올라가면 리스크 오프예요. 예. 리스크가 커진다. 예. 내려가면 리스크 온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쭉 떨어져서 0.2 밑으로 내려와서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을 통과했고 반등을 하면서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예. 거고 빅스도 이때를 빼고는 15%가 저점이었거든요. 보통 15%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서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더 올라갈 수 있더라도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260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등락은 있지만 결국 2750 상반기에는 3000선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설명 이제 들었으니까 네. 이슈 위주로 해서 네.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반대쪽 의견 네, 계속 네. 들어보겠습니다. 금통이 있잖아요. 내일. 네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이고 네. 전망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또 네, 걸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환율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미 금리 차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또 하나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자 한국과 미국하고 금리 인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금리 인상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때를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격차가 벌어졌고 예. 지금은 정상화 되는 과정인데 별 영향 없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템포를 맞춰가는 정도지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왜 금리 인하를 할까요? 금리 인하하는 거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럼요. 네. 지금 1% 초반대 얘기가 네. 나오는 판에 그러면은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경기가 살아나면 원하는 강세로 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면 그 나라 통화가 급격히 약세로 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메커니즘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순간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경기가 부양이 된다면 원하는 강세로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게 된다면 먼저 반응하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왜 떨어졌을까요? 외국인이 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거든요. 예. 급격히 튀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그리고 이번에도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탄핵이 그러니까 결정되고 나서요? 네. 이번에도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 있고 재정 정책 들어오고 선고 결정이 되게 된다면 좀 빠르게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도 외국인도 소매우통도 사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쪽들에 한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네. 정책 불확실성 해소, 그럼요. 예. 금리 인하, 재정 정책.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만 했으면은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정 드라이브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고 추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폴리시 믹스라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합쳐지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은 정설인데 금리 인하만 보고 원달러율이 막 올라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원달러율이 1,420원대로 내려와서 금통위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1월 달에도 다들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환율이 높았어요. 1,470원. 만약에 여기에서 튀어서 1,480원을 뚫으면 다이렉트로 1,500원 뚫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때는 되게 위험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1,420원대라서 반등의 여지는 있겠지만 내려가는 그림 안에서 반등이지 올라가는 그림은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재정정책이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좀 원달러율은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1,300 중반, 1,300원 중반 때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지금 레벨에서 7, 80원은 내려가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탄핵안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스케줄을 봤을 때 네. 다 3월을 향하고 있잖아요. 3월 맞아요. 초와 또 공매도도 3월 네. 그 이후에 3법 개정안 논의도 그때 네. 더 활발해질 테고 네. 그때 외국인 돌아올 테고 네. 내일 금리 인하한 다음에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만 있다면 오히려 원하는 강세를 띌 그쵸. 수도 있고 그러면 잠시 쉬었지만 다시 다시 갈 수 있는 네네. 모멘텀이나 동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3월에 되게 이벤트가 많아요. 3월 중순에 CPI가 발표되고요. 3월 예. 19일 날 FOMC가 있어요. 그리고 3월 중순에 중국 실물 지표들 1, 2월 달 합쳐진 실물 지표들이 3월 중순에 또 발표되거든요. 네. 그리고 3월 중순 지나면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1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요. 이때가 최대 분수령이다. 만약에 여기서 단추만 하나씩 잘 끼워진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림이라서 전 이번 조정에서 잘 잡아보자. 잘 잡으면은 4월, 5월, 6월 달까지는 좀 편안한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외로 좀 강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번 코스피가 2,670 가는 것도 되게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딱 2달 반 만에 2,360에서 2,760 온 겁니다. 2,670. 310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여기서 조정받아서 2,600에서 바닥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300포인트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수익률적으로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3,0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참 저희 그러니까 부장님과 네. 이 방송에서 이따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네. 있는데 만날 때마다 환율이 한 10원에서 15원 떨어져 있고 코스피는 한 50에서 1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갔죠. 계단식으로 네. 올라가고 있는 네. 긍정적인 상황인데 3월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주춤은 할 수 네. 있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갖고 계신 상황인 거고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보고 네. 좀 마치도록 할 텐데 하나는 그냥 개인 사담 같은 질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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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은 그러면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를 바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표가 좀 안정화되는 게 그냥 개인 투자자 봤을 땐 속보를 보고 이거는 느낌이 좋다 나쁘다 정도로 판단할 때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물가도 낮아지고 경기도 둔화되는 게 맞겠죠. 연준이 대리수 구조 네,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해주면은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여기 지금은 왜 경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었고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만 꽂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아마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PC를 확인하면서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오른쪽이 PC 물가인데 12월이 2.6, 1월이 2.5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어 PC도 2.8, 블룸버그는 2.6,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오니 2.66. 어찌됐든 둔화되는 그림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월달 전망도 여기 보시면 PC는 2달 연속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저희는 물가 안정 상반기 중에는 물가 안정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는 불안하고 경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예. 경기 둔화는 계속적으로 되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게 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또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경기 너무 뜨거웠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언제 미국이 3% 성장이 정상이었습니까? 2% 성장해도 잘했어 이랬던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3% 성장을 1년 가까이 유지하던 게 2%로 진입하는 과정인데
너무 윗단에서 놀다 보니까 여기 내려오는 과정이 불안해 보일 수는 있어도 미국 경기가 망가지거나 급격하게 망가지는 그림들은 아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지. 지금은 경기 둔화라고 경기가 악화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모함이 경비정과 같은 속도를 낼 수는 없는 건데 맞습니다. 희한하게 지금까지는 한국모함이 경비정처럼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적 효용자 날아갔던 네.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뒤로 그랬죠. 쳐져 있고. 네.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난US 쪽들이 주목받는 것도 미국은 그동안 너무 과한 흐름들이 보였던 데 따른 숨고르기고 이 숨고르기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만큼 갭이 벌어졌던 게 좀 좁혀지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논뉴스 얘기 나온 김에 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미국에 있던 거를 빼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나고 맞아요. 미국을 떠나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도 당연히 있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은 계속 미국의 주요 ETF나 레버리지 쪽으로 네. 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주식 비중이 100%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분산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쪽을 더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저는 신규 투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들 그동안 못 올랐던 밸류에이션이 싼 애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국 주식이 80이고 미국 주식이 20인데 이거를 끌어오자는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좀 과하게 미국 쪽으로 오버웨이트 돼 있다면 그쪽을 조금 싼 쪽으로 이동시키자. 근데 이거는 저는 작년 11월, 12월 때도 계속 똑같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한국이 80이고 미국이 20이면 뭐 5대5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리셔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글로벌 증시 비중을 보면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가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던 거는 서학개미 운동이 너무 셌잖아요. 네. 한국 주식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미국으로 다 이동해.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은 한국 주식을 좀 오버웨이트하고 미국 주식 좀 언더웨이트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은 뒤에 뭐 하반기 조정이 있든 뭐 내년에 조정이 있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은 뒤에 또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만약에 미국 주식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꾸준히 하시고 여윳돈이 생겼을 때 한국이나 중국 쪽에 좀 큰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비중을 좀 맞춰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 기사 보면서 그 서학개미들 지금도 세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게 세버의 레버리지 ETF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생각하실 게 또 환율도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해외 투자는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가장 핵심은 원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네. 환율도 감안하시고 본다면 미국 주식이 110% 올랐다고 하더라도 환율 감안하면 오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무리된 투자는 너무 과하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건 21년 1월 달에 동학개미 운동 때를 한번 돌아보자. 미국 필요 없어 한국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가 한국 주식이 제일 좋았을 때거든요. 네, 네.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 주식 했다가 좀 상황 변화가 또 달러가 좀 강세 반전할 때쯤 미국 주식으로 더 비중을 더 실어도 되니까 지금은 미국에 너무 올인돼 있는 것들을 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언헤지에 대한 수익률 맞아요. 착시가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좀 잘 따져 가시면서 상품도 고르시고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앞에서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해 가시면서 각 이슈들 또 새롭게 나올 때마다 또 한번 뵙고 그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